이곳은 광주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오늘은 이곳에서 근무 중인 분을 만날 예정인데요. 어떤 분일지 바로 만나볼까요? 지금 출근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 앞에 이제 혈액원인데요. 저는 이렇게 걸어서 가능하면 이제 출근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걸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기름도 아끼고 또 지구도 환경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김동수 원장이 근무 중인 혈액원은 헌혈과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모두 관리하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혈액원은 이렇게 헌혈을 해가지고 그 헌혈의 집이나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그 제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제재를 합니다. 그 적혈구 제재, 그 다음에 혈소판 제재, 혈장 제재로. 그래서 이따 여기 보시면 여기 제재 원심 분리기가 있거든요. 원심 분리 통해서 이제 제재를 해서 오늘 이제 들어오면 내일 12시 전까지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여기 공급팀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건 혈소판인데 혈소판 제재인데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혈소판이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빨간 우리 이제 수술을 하는 혈액 수술하는 혈액입니다. 이게 적혈구 제재 이게 이제 없으면 수술을 못 해요. 이 수술하는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직원들이 매일같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혈을 통한 봉사가 아니면 얻기 힘든 소중한 혈액. 이처럼 대한적십자사에서 근무하며 나눔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나눔의 이야기들을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또 행복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에 그렇게 봉사하고 기부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도 남을 돕는 데서 더 행복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보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5월 18일 광주의 날씨.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헌혈버스 앞에 헌혈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주최한 금이의 5월이라는 헌혈 캠페인 덕분이었습니다. 박금희 열사의 사연이 담겨 있는 헌혈 캠페인. 어떤 사연일까요?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5.18에서 중요한 날짜가 5월 21일입니다. 그날이 도청 앞에서 발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발포를 하는 날이었고 환자들이 기독병원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총상 환자들이 부상자들이죠. 피를 막 흘리고 오게 됐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혈액이 필요하니까 근무 중 헌혈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이후에 이제 너무 이제 많으니까 헌혈 가두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의 헌혈 가두 방송을 하던 중에 이제 그 박금희 그 학생이 그때 춘태자 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죠. 이 가두 방송을 듣고 광주 기독병원을 찾게 됩니다. 상당히 그 헌혈을 하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헌혈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때만. 그렇죠. 소리 나고 막. 예. 헌혈을 하고 가서 정말 1시간도 좀 지나지 않아서 이게 그 박금희 학생이 시신이 돼서 다시 응급실로 이렇게 돌아오는 너무 안타까운
충격적인.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전남 여자 상호 고등학교하고 함께 이 지금 전시회를 하기 첫 해에는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이 전남 여자 상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헌혈을 했어요. 그때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의료진들이 헌혈을 통해 생명을 살렸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도 5월 18일이 되면 헌혈자가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헌혈을 하고 있는 의료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헌혈하는 건 피가 많이 부족한 상태고 요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헌혈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피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은 꾸준히 해오고 있었어요.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행사에 동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다른 분들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18 당시에 금이 5월 해가지고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도 있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명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저에게 있는 피를 함께 나눔으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18 때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헌혈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의무를 가지고 또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헌혈은 자신도 살리고 이웃의 생명도 살리는 고귀한 나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좀 팔을 걷어붙이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만큼 중요시 여기는 나눔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 나눔 활동인데요. 이를 위해 목포대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내 어깨 넓이만큼을 만들어주는 거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압박하는 손이 놓여져야 돼요. 근데 손이 놓여져야 되는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뭐냐면 이 마네킹에도 있어요. 지금 마네킹은 흉골이 있어요. 가슴뼈 위아래 명쳐 있는 데 시작하는데 쇄골 있는 데서 시작하는데 위아래 손가락 2개 되고요. 엄지손가락 한 가운데서 만나요. 그랬죠. 위에 거 필요 없죠. 아래죠. 아래 2분의 1이니까 위에 거 떼서 아래 2분의 1 위치 잡고요. 그리고 아래쪽 지금 위치 잡았던 손 있죠. 맨 처음에 떼서 올려서 딱 찍히면 그 위치가 어디예요? 복장뼈, 가슴뼈 정중앙 아래에서 2분의 1 지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압박한 만큼 뭐 해야 돼요? 이완돼야 돼요. 심장이 눌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진지한 태도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직접 실습도 해보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배워본 느낌은 어땠을까요?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심폐소생술을 잘한다기보다는 일단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소 뉴스나 기사에서 이제 간호학과나 간호사들이 출퇴근길에 행인들을 살렸다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저도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그런 구조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배워서 제대로 제 주변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십자 활동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헌혈에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시지만은 직접적으로 심정지 환자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만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군인 경찰도 배우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또 친구들 구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주변에 심정지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신고하고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진도 연안 여객터미널이 위치한 진도항 앞바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시신을 수습하고 유가족들이 대기했던 장소인데요. 어느덧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사고. 그 당시 나눔을 실천했던 분을 만나러 김동수 원장이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구조해가 온 학생들 여기 철선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역할을 막 하셨죠. 담요. 저녁하게 이제 그날 아침에 8시 50분에 첫 이렇게 소식을 듣고 저는 이제 그때 생업에 바다에 갔다 와가지고 진도군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갑자기 무슨 상황이 일어났다 해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저는 일을 바로 멈추고 그날 바로 실내체육관에 도착해가지고 우리 진도지구 봉사원들을 소집을 시켰죠. 이게 상황이 좀 긴급한 상황이다. 이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바로 광주지사에 연락해서 담요 1000개 그래갖고 한 12시경에 담요 1000개 이렇게 와서 체육관에다 깔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생존했던 학생들은 여기 앞에서 철선을 타고 이제 이송해서 진도군 버스로 해가지고 체육관으로 이동하면 거기서 우리 봉사원들이 이렇게 하고. 저는 2000년도에 적십자 봉사원으로 가입해서 지금 현재 23년째 봉사원으로 이렇게 종사하고 있고 2014년도 세월호 당시에 진도지구 협의회장을 맡아서 2년 동안 이렇게 봉사원으로서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뭐랄까 심각했죠. 그래서 그 이제 아무래도 실종자 가족들은 이제 아이들이 살아있는 생사를 그때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 가까이 있으려고 여기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죠. 한국하고는 여가 제일 가까운 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막 생겼을 때 상황적인 조사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모두가 다 생존된 걸로 보고가 돼가지고 여기서 기다리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날 밤 되고 하루가 지난 후에 이제 세월호 배가 아주 자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좀 상황이 안 되고 또 뭐 목포 병원으로 이송됐다 막 그랬는데 그런 숫자적인 조사도 다 틀려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었죠. 하고 우리 봉사님들은 먼저 선발대로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종자 가족들이 위치한 곳에다가 저희 5톤짜리 밥차 그 자리를 잡아서 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봉사는 비 맞으면서 그 자리를 확보를 해서 그 이후에 봉사 활동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봉사자들은 100일 정도의 이상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바로 발생한 후로 진도지구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진도지구 회원들이 약 한 230명 정도 되는데 그 숫자 가지고 매일 이렇게 봉사하기가 너무 복잡을 해서 광주 전남 지사에 의뢰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계속 봉사자들을 이렇게 보충을 해줬기 때문에 좀 순조롭게 했던 것 같고 10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런 절망적 사고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나눔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때도 많은 분들이 정말 값진 그 봉사를 해주셨고
또 실종자 가족들을 또 위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어려울 때마다 굉장히 힘이 되는 게 나눔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물품을 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돈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몸으로 와서 급식도 하고 또 세탁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코로나19를 또 우리가 겪으면서도 비대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또 도왔고 또 극복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혼자는 아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또 이런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재난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욱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 이른 아침부터 빵 나눔터에 모인 어머님들이 분주하게 빵을 만들고 포장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북구지구 협의회로 지금 현재 28개 동에 함께 빵 나눔 행사를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아침 일찍부터 우리 각 봉사회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봉사를 하다 보면 그 받는 기쁨, 주는 기쁨에 그 2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한 번 더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봉사원님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주로 이제 어머니 봉사원이다 보니까 뭐 밑반찬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또 여름철이 되니까 뭐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또 재난 현장에서 재난 구호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혹서기를 맞이해 가지고 올해 또 굉장히 폭염 예상이 되는데 에너지 취약계층한테도 이렇게 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지만은 결국에 자신이 행복을 느끼고 또 자신의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또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노년에 또 그렇고 그 노년에 뭘 할 건가 이런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봉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선행을 꾸준히 이어온 사람들을 만나며 이들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웃들의 나눔 이야기를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세윤 아나운서입니다. 저희는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보고 있는 이 나행시라는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정말 원장님이 알고 계신 나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하나하나의 사례들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다양한 이야기 만나러 가볼까요? 남구에 가면은 뭐 거의 그 시골 농가 같은 거 많이 있는데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붕계량이라든가 집보수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지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등도 갈아주고 스위치도 교체해주고 뭐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는 그런 단독주택도 있더라고요. 옛날엔 또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도 저희들이 지어주고 그래서 그 돈을 다 회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뭐 사장님 다 대주시는. 저의 나눔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나눔, 또 하나는 제가 저희 회사 차원에서 우리 임직원들과 함께 하는 나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했던 나눔은 제 삶
최초의 나눔은 헌혈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헌혈이었고 그 개인적인 두 번째 나눔은 그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강사 교육을 받은 것, 그리고 이제 회사 업무와 함께 나눔을 시작했던 것은 어르신들을 초청해서도 식사를 제공하고 또 사랑의 빨간밥차를 이렇게 빌려서 저희가 음식을 거기에 300인분을 채워서 결식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나눔들. 캄보디아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도시이거든요. 그곳에 강주 진료소를 깜퐁시프라는 시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의료봉사와 학생들을 위한 뭐 학습 지도, 학용품 지원, 방역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요. 또 아시아 희망나무에서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결혼한 이주민 여성들의 고향 방문을 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하는 도네이션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자선단체, 체리티에 직관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조금씩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셨어요? 네, 캄보디아 여러 번 갔습니다. 베트남. 현재 이제 후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소외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또 어려운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나눔과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사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 포함해서 개인적으로는 소년소녀 가장 중학생들 소년소녀 가장에서 걔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년간 이렇게 해주는 그 10명의 어린이 있고 또 고아원 애들 고아원 애들이 이제 그 G 파운데이션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5명에게 제가 이제 매달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그 편안집이라는 미혼모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뭐 일정에게 매월 기부를 하고 있고요. 나눔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랑, 희망, 네. 행복 이게 나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나눔에 동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나눔의 의미 저희가 함께 시그니처 포즈로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눔이 행복입니다.